불정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 오늘 강연은 빙의, 사람의 몸에 귀신이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고성이 거론을 해 볼게요. 자, 이 빙의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은 무성인이라든지 또는 이 퇴마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로부터 귀신을 쫓는 의식, 퇴마의식이라든지 또는 푸닥거리를 진행을 해요. 이 행위를 하고 나면은 잠시의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구적인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이 빙의 현상이 적용되면은 그에 속한 당사자는요, 본인 양질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한 장애가 유발되는 것은 명확해요. 자, 거성이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가장 먼저 기억이 나는 첫 기억은요, 4살 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나이 기준으로 하면은 만으로 한 3살 즈음이에요. 응암동의 산 비탈 동네에서 첫 기억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나의 모습은요, 개바지를 입고, 개바지라는 거는 대소변이 용이하도록 이 사타구니 부분에 밑이 뻥 뚫려져 있는 그런 바지였어요. 저희들 연배 때 그러한 개바지를 입고 일상생활을 유지했어요. 그때 당시에 기억을 되살리면요, 그 개바지를 입고 세발 자전거를 끌고 놀던 기억, 물론 내 등치에 맞지 않아 가지고 세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다리를 걸쳐 가지고 질질 끌고 다녀. 그런데 그 개바지를 입고 버기적대면서 끌고 다니다 보니까 그 움직이는 핸들 사이에 고추 끄트머리가 낑겨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요. 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쫓아 나와가지고 웃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역정도 아니시고 아주 묘하고 황당한 표정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수습해 주시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 저는요, 어릴 때부터 애 늙은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현실의 나와 존재하지 않는 이 개체의 충돌을 여실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공유하면서 어린 시절, 성장기, 청소년기, 그리고 오늘날의 장년기까지 유지를 하면서 영위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5살 시절에, 그때 나보다 3살이 많은 형님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나는 3살 많은 초등학생이 된 형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해가지고 나 나름대로는 배려를 해준다고, 선행을 한다고 형님의 교과서를 다 빨래를 냈어요. 물에 담가가지고, 다라이에 담가가지고 형님의 그 교과서를 다 빨아가지고 앞집 지붕에 척척 걸어놨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의 식견은 5살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고 존재되어 있는 그 외적인 존재가 나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야. 지배하는 거야. 그거를요, 그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느꼈어요. 해서 이후에 제가 결론 내린 내용은, 내 안에 현실의 기억과
인격, 그리고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생에 대한 전생의 기억이 내 안에서 충돌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확신을 했어요. 거성은요, 8살, 9살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유난히 큰 아이들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해코지를 많이 당했어. 우리 동네가 됐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의 동네에 놀러 가든지 간에 거성보다 머리가 한 2억 이상 큰 중학생쯤 됐을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유난히 린치도 많이 당하고 많이 맞았어. 자, 거성이 어느 날 성년이 돼가지고 우리 형님, 저보다 3살 많은 형님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나의 형님이 마음 아파하면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 어린 시절을 되새기면서 회상하면서 거론을 하면서 그때 너가 큰 아이들한테 그렇게 맞을 때, 린치를 당할 때 이 형으로서 어떻게 해줄 수 없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상당히 자책을 하는 거야. 그런데 3살 많은 내 형도 등치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우리 집안이 상당히 이렇게 좀 잔잔한 집안이야. 그리고 우리 형님은 유난히 그 체력이라든지 신체가 왜소해요. 그리고 몸이 약해. 참 가슴 아픈 얘기였는데. 그랬듯이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그 이후의 성장기까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 이외에 수시로 출현하는 내 인격의 모습과 그의 현실에 부딪혀 왔어요. 계속. 내 5살짜리, 내 8살, 9살짜리, 내 20살짜리의 현실은 아닌데 그 외적인 나 외의 격체가 나를 간섭하고 구속하고 나를 지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전생의 기억이었구나 라고 저는 그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10살 때 불교에 입문해 가지고 엄청난 양의 불교 서적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철학 서적들 또는 인문학이라든지 역학이라든지 도참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섭렵을 하다 보니까는 13살, 16살 시절에 이런 부분이 서서히 동네방네 이렇게 소문이 나.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와중에 안면이는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세워요. 거성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런데 문제가 있는데 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당사자를 이렇게 대면을 해요.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어떨 때는 나보다 막 대가리 2개씩 큰 이러한 군대 제대한 형들도 있어. 그런 형들을 앉혀놓고 이제는 상담을 하는 거야. 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네들을 앉혀놓고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너의 증상, 너의 상황, 너의 의식에 대해서 거론을 하다 보면은 거성이 그동안 거쳐왔던 그러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사고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상당한 혼란, 정체성의 흔들림을 토로하는 거야. 애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빙의라는 부분이 이후에 의학적으로 정립이 돼가지고 해리성 정체장애 또는 다중인격장애라는 명칭으로 의학이라는 부분에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의학조차도 빙의라든지 해리성 정체장애라든지 다중인격장애에
원인을 명쾌하게 규명을 해내지 못해요. 아직도. 그러나 거성이 종교인의 입장에서 또는 과거 전생의 윤회 또는 환생이라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의 원인을 제시한다라면 거성은 단호하게 이는 중첩되어진 전생의 기억의 발현이다 라고 저는 단언을 드려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야. 이게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빙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에 대두시킬 수 있는 많은 부분의 원인이다. 자, 현실의 적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난관,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본능의 발동, 그러나 거기에 부딪혀지는 그 장애의 요소, 그 벽의 두께로 인해 가지고 침몰하고 좌절하는 정신의 상태가 바로 빙이다, 해리성 정체 장애다, 다중인격 장애다라고 저는 원인의 분석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질환이라고 평가가 될 때는 또는 이게 바로 질병이라고 인지가 될 때는 내 양적인 삶의 진행에 장애 요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저해가 된다라면은 고쳐나갈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라는 그 명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자, 술꾼들 있죠? 알코올 중독자들. 예, 술에 취해가지고 상당히 무리를 일으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막 피해를 야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네들 보면은요, 너 술 취했니? 아, 술 안 취했어요. 술 많이 마셨니? 아, 아니요, 딱 한 잔. 자, 이제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술로 발생하는 병폐, 그리고 이 병폐의 원인이 술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은 치유가 돼요. 개선이 돼. 모든 술에 대한 불합리 폐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술로 인해서 술을 취해가지고 이러한 불상사를 야기했구나. 술뿐만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질환, 질병의 치유는요, 또는 불합리한 현상의 치유는 그 현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하는 그 때부터 시작이 된다. 자, 빙의, 귀신이 붙는다라고 얘기해요. 귀신. 그러나 거성의 오랜 경험과 그에 따른 결론에 의하면은 귀신은 우리 육신에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영혼, 혼백, 영가, 불가에서 얘기하는 인간 본연의 생명은요, 구조적인 메커니즘으로 다른 사람, 타인의 몸뚱아리에 붙어서 함께 공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영혼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이야. 특정의 몸에 기생을 해가지고 그 객체를, 그 인격을 지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없어. 영혼이, 귀신이 빙의가 된다라는 이 말 자체는요, 완전한 허구다 라고 거성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의학적인 용어로 빙의를 해리성 정체 장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실 자아에 대한 혼돈과 혼란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이 자아가 현실의 난관이라든지 벽에 부딪혔을 때
발동되는 이 다양한 성격의 표출, 성향의 표출, 다중인격. 그러면은 나에게 해리성 정체 장애가 됐든지 다중인격이 됐든지 또는 그네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빙의가 됐든지 간에 이의 원인은 분명히 거성이 거론드린 중첩된 내 선세, 전생의 기억의 소산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이 거부감을 느끼고 지탄을 받고 사회적인 폐해 운운하면서 따돌림을 받는 이러한 현실에서 과감하게 전환을 해줘야 돼요. 이는 장애가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그 당사자의 인식은요, 아, 이게 바로 나의 독특하면서도 남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다. 인디고적인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전환을 해줘야 돼요. 유독 전생의 기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포착할 수 있는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한 지탄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아니면은 근심 걱정보다는요, 아, 이 대상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탁월한 인디고적인 능력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해줘요.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나 스스로 이를 조금 배제하고 현실 세계의 현상을 직시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그 훈련에 돌입을 해야 돼요. 자아가 이 현실의 현상 세계에 발을 디디고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그 주관과 인식을 강화하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그 사이에 획기적 혁명적인 의식의 전환. 아, 내가 언제 빙이라는 부분이. 자, 그리고 나 자신을 빙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혔던 내 전생의 그러한 기억들, 나 자신을 지배하고 속박했던 그런 기억들이 하나의 유희로 바뀌게 돼요. 하나의 재미거리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시기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현실, 현상의 생활에서 의식의 무게 중심을 현실의 세계로 옮기려고 하는 그 노력과 훈련, 그리고 이 빙의라는 문제를 대두시켰던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을 해요. 불가항력적인 벽이라든지 난관이라든지 그러한 장애 요소. 자, 이 사회는요, 인생은 구조적인 그 장애, 넘어설 수 없는 단단한 벽이 존재하는 현실의 연속이에요. 이제는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좀 전에 거성이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 반복이 된다라면은 빙의조차도 내가 능수능란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돼요. 이렇게 되면은 해리성 정체 장애라든지 다중인격이라든지 또는 빙의라든지 내가 삶을 영위하고 생활을 이끌어 나가면서 나에게 문제시 됐던 부분은요, 말끔히 해결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거성이 어린 날부터 나의
정체성을 불안시켰던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했던 방법이에요. 자, 우리 불종님도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혼란이라든지 상황에 부딪혀 있더라면은 거성이 지금 강연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게 연습과 훈련을 해 보세요. 반드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자, 우리 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